안녕하세요. 대출도사 숑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보는 분들 진짜 헷갈리십니다. 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코픽스도 반등하고 주담대 금리 상단도 7% 가까이 붙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7% 받는 사람 없어요. 여기에다가 정부 규제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5월 9일날 종료 예정이고 보유세 강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딱 두 부류가 나오는데 규제가 무서워서 집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는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집을 살까요 말까요? 자, 서울에 아직도 6억 이하 아파트가 있을까요? 왜 6억이라고 했냐면 보금자리 디딤돌의 기준이 6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현실적으로 6억 정도 가격이면 대출 3, 4억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이 한 200에서 200 초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은 뭐 직장인이거나 맞벌이 부으면 괜찮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6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내 돈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숑군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금리 부담. 대출을 받는 순간 이자 부담이 확 커지니까 사람들이 좀 겁을 내죠. 두 번째, 정책 불확실성. 지금 대통령께서도 거의 매일이었지 스레드로 계속해서 SNS 통치를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커지죠. 매일매일 보도자료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해명자료가 나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제 확정적으로 나왔고 초고가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 가능까지 나오니까 이런 메시지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흔듭니다. 세 번째,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정책을 두고 똑같은 상황을 두고 또 해석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제는 더 위험해졌다라고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은 이럴 때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결국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이냐 안 사는 사람이냐 이 판단보다 사도 되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갈리는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늘 비슷하게 답합니다. 무조건 사라,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현금이 얼마 있는지 기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몇 년을 볼 건지 이게 먼저예요. 사냐 마냐 이 판단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집값만 봐요. 서울 집값이 이렇다는데 지방이 이렇다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냐 마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억 아파트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서울에 6억 아파트가 아직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6억 아파트가 많다가 아니라 서울 전체를 보면 안 돼요. 지금도 지역별, 연식별, 면적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입지가 반영돼 있다. 가격은 입지를 대표한다. 6억짜리가 상대적으로 서울 중심부는 아니겠지. 그죠? 500세대 이상 찾거나 1000세대 이상 찾으면 외곽으로 가야 되는 건 자명해. 서울 핵심지에서 6억짜리 찾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시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죠.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나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들어갈 수 있는 6억짜리 아파트가 있나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새 AI 툴 정말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계약 가지고 들어갈 만한 6억짜리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AI 툴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KB 시세 기준 6억 이하 서울 소재 아파트 추천해 주는데 매물 가격도 6억 이하여야 되고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소개해줘.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보금자리론 디딤돌 할 때 주택 가격이 6억이잖아요. 6억인데 KB 시세도 매매가도 둘 다 6억이 넘으면 안 돼. 이래서 조건을 제가 이렇게 부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을 쭉 해줬는데 노원구도 추천해주고 상계주공, 하계, 중계 이런데 그리고 중랑구도 추천을 해주고 강북구, 금천구 여러 군데 추천을 해줬는데 중랑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냥 치는 겁니다. 중랑구, 신내, 시형 6단지 딱 나오네. 봉화선역 초역세권이고 이 단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5사,
68, 81인데 매매가가 지금 54는 너무 작고 68이 6억에서 5억 천 정도 되고 81짜리가 6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68로 보겠습니다. 68짜리는 미닫이 문으로 해서 방 3개 복도식 아파트 구조인 것이고, 그러면 68짜리 지금 시세가 얼마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시세가 6억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 그러면 5억 4,500인데 실제로 이 매물들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68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순으로 배열을 하면 저층이 5억 1,500이고 고층으로 가면은 이제 6억, 특허 수리된 게 6억, 저층 5억 9,500, 6억짜리 넘는 매물은 없어요. 자, 그러면 보금자리론을 타겟팅 했을 때 엔드 조건이잖아요. KB도 6억이 넘으면 안 되고 매물도 6억이 넘으면 안 돼. 그럼 보금자리론 타겟팅 가능. 그리고 당연히 일반 주담대, 은행 주담대 DSR도 가능.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시세가 집값이 굉장히 올랐을 때 22년 요때 상한가가 얼마였어요? 실거래가가 6억 7,500까지 올랐는데 바닥 치고 이 가격이 싸졌을 때 4억대에서 거래가 되게 많네요. 그러다가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이제 실거래가 6억 정도 찍히냐 마냐 이런 상태야. 그래서 고점 대비 우리가 고점이 6억 7천이니까 얼마 정도 떨어진 상태예요? 한 10%? 한 1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네.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가격이 숑구님 전고점을 돌파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몰라 나도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근데 과거의 기록을 봤을 때 얼마나 볼까? 뭐 7년 차를 보면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바닥 찍고 다시 우상향 하겠죠. 10년짜리 텀을 보게 되면은 10년 전에 이 집이 3억 초반이면 샀는데 지금 거의 더블 됐잖아요. 10년을 주기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2배 정도의 상승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2030년이 되면은 2배 정도 가 있는 건 당연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게 되면은 이 가격은 정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겠죠. 그러면 이 신내시흥 6단지가 정고점을 돌파하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이거보다 더 입지가 좋은 6호선 라인에서 서울의 중심부에 더 가까운 단지들이 오르면 얘도 오르는 거죠. 왜냐면 부동산이 입지, 서열이 중요하니까. 그럼 여기서의 판단은 뭐예요? 내가 이 매물을 6억에 살 수 있냐 없느냐.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이걸 중요한 거야.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6억 아파트를 삼에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KB시대도 6억이고 호가도 6억 이하면 일단 보금자리론 가능하고 은행 주담대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보금자리론을 봤을 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LTV를 70%가 적용이 되니까 뭐 규제 지역 60%, 70%, 60%. 그런데 실수요자 자국, 소득이 7천 이하고 집값이 6억 이하면 LTV 70이에요. 그럼 6억짜리의 70%니까 얼마요? 4억 2천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KB보다 내가 매매가가 더 높이 산단 말이야. 이때 LTV의 기준은 KB입니다. 아까 KB 시세가 5억 4,500이에요. 이 가격에 최대 70%니까 5억 5천 잡으면 3억 8,5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보금자리론 했을 때. 그럼 3억 9천 주담대를 나올 수 있는 내 소득이 되느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보금자리론으로 가게 되면은 연봉의 9배에서 10배 정도까지 DTI 조건을 충족하는 주담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DTI 조건보다 LTV 조건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니까 3억 9천 주담대를 받으려면은 연봉 7천이면 충분해, DTI는. 그러므로 내 연봉 7천에 3억 9천 보금자리론 충분히 나온다. 그럼 여기서 내 종잣돈 2억만 마련, 2억 천 정도. 여기에 뭐 취득세나 인테리어 했을 때 한 2억 5천, 인테리어 더 많이 할 거면 한 2억 7, 8천 정도 마련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사야 되겠죠. 보금자리론은 쉽게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은행 주담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행 주담대는 LTV가 생애 최초면 70이에요, 동일하게. 그런데 여기서 한도가 15억 언더 아파트니까 6억인데, 그러나 LTV가 우선하기 때문에 5억 5천에 70%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한 4억 정도 돼요. 4억 정도 주담대를 DSR 40 또는 50 조건에 맞춰서 나오고 내 종잣돈 2억으로 보태야 6억을 좀 등기를 칠 수 있을까 말까요? 그러면
보금자리로는 DTI만 보기 때문에 연봉 7천에 보금자리론 한도가 나오는 건 충분한데 지금 주담대 4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4억 DSR 받을 수 있는 내 소득 구간이 얼마냐, 이 부분은 내 연봉의 대략 한 5배에서 6배 정도면 다른 부채가 없다는 가정하에 DSR 40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역산하면은 내 연봉이 얼마면 돼? 7천 정도의 기대출 없다면 이 주담대 4억과 내 종잣돈 2억으로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를 매입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뭐 DSR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러프하게 한 6배 정도 되니까 충분히 40% 이내에 들어와서 내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도사님 그러면 제가 기대출이 5천이 있습니다. 뭐 신용대출이 3천이 있습니다. 이러면 주담대가 4억이 다 안 나오는 거죠.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하거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다시 우리가 원래 화두를 던졌던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나요? 이거는 챗 GPT로 물어봐도 나온다. 그죠? 물론 요새 AI 툴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보고 한 번씩 제가 한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으로 매물 가격과 KB세를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작업을 왜 하냐면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 내 집 마련할 때 작은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그게 1순위야. 그냥 입지만 보러 다니는 거는 속된 말로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디가 좋대, 어디가 좋대. 아, 그거 누가 몰라. 당연히 비싼 데가 좋은 거지. 비싼 데가 좋은 건 당연히 알지만 부동산은 작은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내 종잣돈이 뭐 1억이야, 2억이야 이러면 대출 LTV 규제했을 때 아, 내가 대출을 한 3억 내지 4억, 5억 정도 받으면 내 종잣돈 합치면 한 7억 정도 예산이야. 그러면 일단 챗GPT 물어봐, 이렇게. 그럼 거기서 단지가 뽑아지면은 내가 그 통근하는 지역이나 원래 거주하는 지역과 결이 맞으면 거의 그때 가서 임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임장을 먼저 가는 거는 그렇게 가성비 있는 효율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먼저 작은 계획이 나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대출의 양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서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인 임장 그리고 선택 과정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단지 입지와 내 현실적인 체력이 갈 수 있는 단지에 간극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좁힐 수 있는 건 사실상 대출로 좁혀야 되는데 사실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무리하게 이거를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LTV를 초과하는 대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채야. 사채 여러분 알잖아요. 정말 이자 비싸거든요. 그거 뭐 누가 제한 못해. 사채를 받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걸 감당 가능한 체력이 돼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를 정하고 대출을 무리해서 더 받을까 덜 받을까 아니면 그 선까지만 받을까 이런 판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대출 유지력 점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잔금 이후에 원리금 상환을 하고 줄여나가고 이자를 줄이고 뭐 이런 플랜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판단을 하지 무척대고 여기 가고 싶어요. 그럼 대출 이만큼 받으세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어. 그런데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들의 작은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좋은 데 가면 당연히 좋지.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면 좋겠지. 그런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취득을 하는 거, 그게 내 집 마련의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보수적인 판단이 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알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공부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나이가 젊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때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대출 규제 자체가 소득 대비 부채구나. 내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연봉이 낮아서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람이 나눠지죠. 그러면 기다리자. 소득이 늘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욜로라고 그랬잖아. 소비가 늘어나고 여행이 더 경험에 소비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선배들을 보니까 5년, 10년 지난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력에서 뭔가
취득을 하자. 자산에 취득을 하자. 소비에, 경험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 소비를 하자. 그래서 그 체력을 맞게 6억 이하, 5억 이하, 그거라도 일단 사놓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10년 뒤에 뭐 내 연봉이 올랐을 때 5년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선례로 봤을 때 그게 뭔가 여러분? 디딤돌이 됐어요. 우리가 정책 모기지론에 디딤돌이라고 있죠. 그거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성장하고 발전이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버팀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버팀목은 용어가 뭐예요? 버팀목 전세대출이잖아. 디딤목은 뭐야? 자산을 취득하는 구입자금이잖아. 버팀목은 그냥 지금 자산 사지 말고 버티세요. 버티라는 거잖아. 그 버티는 게 뭐예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자산과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녹는 걸 일단 버텨봐. 이거잖아. 저는 그래서 이 버팀목이라는 용어 자체가 싫어. 디딤돌과 버팀목이 있을 때 뭘 선택해야 돼? 여러분 버틸 거예요? 디딜 거예요? 디뎌야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버팀목 대출이 좋은 기능이 있어요. 이자도 싸고 대출을 잘 나오는데 가급적 디딤돌로 생각을 해. 상품 선택할 때도. 그게 여러분 인생의 경로가 한 끗 차이에 의해서 쭉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얘기가 또 딴 데로 흘렀는데 이 자산에 대해서 좋은 거를 한 번에 사지 말고 디디면서 가라고. 5억짜리, 6억짜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 이 자산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여러분. 본업에 집중하면서 얘도 무럭무럭 크면 이 디딤돌로 한 번 더 디뎌서 이번에는 시중은행 주담대로 가든가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아니면 내 짝꿍을 만나서 소득 합산이 되니까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 소득이 늘어났고 현금 흐름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 욕망의 집을 갖고 싶은 15억 넘어가는 집, 20억, 25억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스텝이 내 상황에서 어떻게라든 해보는 거예요. 쥐어 짜내면서.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가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금리도 부담스럽고 규제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시장일수록 집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까지 이 상황에서 가능하느냐 이런 거부터 찾아내야 돼. 서울에 뭐 6억짜리 있냐 없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6억짜리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느냐, 체력 상황이 되느냐 이거부터 봐야 돼. 뭐 생애 최초면 정책 대출부터 봐야 되는 게 많고 일반 DSR 보는 거면 내 종잣돈 상황부터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대출을 배운 사람은 그 기회를 측정하고 계산할 줄 알아요. 안 배운 사람은 그냥 기회가 있어도 그걸 모르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을 보려면 작은 계획 무조건 같이 봐야 돼. 아까 제가 네이버 부동산 열면서 KB 시세 보고 호가 보면서 보금자리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걸 초과하면 DSR 보는 일반 주담대로 가면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가격 숫자만 보지 말고요. 구조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대출로사 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